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넥스트 코리아의 저자 김태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 어떠셨습니까? 우선 저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메르켈 총리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말 모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참 코로나19가 극성일 때, 정말 독일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나왔을 때 메르켈 총리 담화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지만 진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일 국민 70% 정도가 감염이 되거나 나중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을 거다. 두 번째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의료진들이라든지 또는 슈퍼마켓에서 그 물건들을 채워주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분들,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메르켈 총리가 과학자 출신 행정 수반 아니겠습니까? 과학자 출신답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 해결하는 리더십이 이분의 정말 특징이고, 그것 때문에 독일이 EU에서 1등 국가로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다 좋은데 재미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같으면은 총리가 되시기 힘드시지 않았을까.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합리적이고 사실을 중시하게 생각하고 문제 해결 누가 잘하는지를 봐서 이제 메르켈 총리 같은 분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독일이 1등 국가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과연 이런 리더십이 가능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갑자기 왜 안철수 대표님이 떠오를까요? 세 가지 이유로서요. 첫째는 같이 과학자 출신이고, 그죠? 또 재미가 없는 것도 좀 비슷하시고 그렇죠. 저 아재 개그 잘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합리적이고 시스템, 응? 이런 실용적이고 이런, 사실은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어쨌든 메르켈 총리가 초기에 방역을 대성공을 했어요. 메르켈이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치공학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독일 중고등학생들이 독일 총리는 당연히 여성이 하는 줄 알아요. 남자 못하는 줄 알아요. 메르켈 총리가 그 정도로 잘 해놨죠. 잘 해놓고 지금 또 그거 지지도가 70%입니다.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메르켈의 최고의 장점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고, 그죠? 누구보다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 시대거든요. 4차 산업은 과학 시대고,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저는 우리 국민이 그런 지도자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 지도자 중에 확실하게 자기 파괴하고 전환해야죠. 하면 난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미국과 독일의 경제 체제를 잘 결합해서 우리만의 경제 체제를 잘 구축하여서 경제 성장과 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함께 영위할 수 있을지. 미국의 힘은 지금 그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2차, 3차, 4차 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야말로 핵심의 능력, 그 이노베이션인 핵심의 능력이 미국이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될 미국의 힘입니다. 저는 미국의 그 창업을 포함한 핵심 능력, 우리 대표님의 안내를 포함한 이게 이제 창업의 핵심 능력. 독일은 창업하면 2년 월급 줘버려요, 이제. 실패를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창업 국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거는 이제 가야 되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하고 막 바꿔치기 해버려야 됩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한테 상속세를 면제해 줍니다. 따지 보니까 일자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1년에 한 15만 개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세금 거둬들인 게 그게 더 많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실적인 북한과의 통일의 형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뭔가 통일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청년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독일하고 한국하고 차이는 우리는 통일부 뭐 누가 이제 뭐 통일부 없애자 그랬지만 독일에서 원래 내독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서독과 동독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내독부라는 이제 부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쉬웠던 게 그 북이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아쉽고 북에 대해서는 통일은 리스크가 있지만 또 한편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북에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또 자원이라든지 이런 공통점이 있고 또 우리는 기술, 자본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결합하면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야기한 대로 북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먹여 살린다면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죠. 지금은 평화와 교류와 번영의 시기라고 봅니다. 힐리 브란트는 남북 청년 인민들, 동서독 인민들을 만나는 걸 우선순위했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베를린에 통일이 될 당시에 여러 가지 실무 작업을 했었던 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처음에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는 우리의 노하우를 한국에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답니다. 근데 벌써 그 이후로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과 독일이 이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독일의 경험을 통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뭐 5가지 점들이 다른 것 아닙니까? 우선은 우리는 독일과 달리 서로 6.25 전쟁 때 죽고 죽이는 그런 참혹한 경험을 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독일은 그래도 서독과 동독이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 그 길이 막혀 있다는 점도 다르고요. 네 번째로는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결국은 동독 주민들이 원해서 통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서로 주민들 간의 그런 교류는 뭐 찾아볼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독일식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의 화폐 제도로 한 시스템으로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근데 그나마 하나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독일은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통일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동독과 서독이 서로 평화 공존하는 그리고 서로 간의 동질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주변국 간의 그 관계를 외교 관계를 좋게 만들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이 될 수 있었다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서로 간의 남북한 간의 교류, 평화 유지 그리고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잘 관리하라. 그 조언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적용이 가능할 거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들었는데요. 독일 통일의 씨앗을 뿌렸다는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의 오른팔이 에곤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당시 이제 대땅들을 만들어 동방 정책을 해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 와서 이제 자기가 가장 독일에서 생각 못했던 위대한 것 중에는 정주영 대표가 솥대 몰고 북한 가는 거였고 그건 독일에서 상상 못하는 거. 그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왕이면 개성공단 같은 걸 왜 한 5개 만들지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그게 이제 저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통일도 컨텐츠 정보가 필요합니다. 컨텐츠 정보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5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지금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니까 5가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차근차근한 방법으로 어쨌든 북한이 사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그 정도로 시간경제와 계획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책에서 독일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 일이 거의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독일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제시했던 해결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결정들로부터 우리나라가 배울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일은 거의 빛을 내지 않은 근건 절약이라는 라이프 철학을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재정 확대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코로나 터졌을 때 전 국민한테 그야말로 500만 원씩 팍팍 그냥 초기에는 재정 확대를 확 했죠. 위기 상황에서는 천문학적인 돈 투자를 합니다. 중요한 건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죠. 이제 그냥 기본소득까지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 밑푼 나눠주는 거, 필요한 사람한테 과감하게 돈을 확 쓰는 이 정책은 세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국가 부채가 많아지는데 이게 다 후대 세대들한테 비칩니다. 이걸 그 전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가 갉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지켜가는 겁니다. 저는 그 산업 구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독일의 히든 챔피언에 그러니까 미텔슈탄트죠.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히든 챔피언이라는 거는 중견기업 정도의 크기에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1위에서 3위 안에 드는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주로 이제 가족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점진적인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유명한 것이 히든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그 히든 챔피언에 해당되는 중견기업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주 작은 중소기업과 바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히든 챔피언이 자리를 잡은 것과 우리나라는 완전 반대로 이렇게 중견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미텔슈탄트라고 뭐냐? 미텔은 중간이라는 겁니다. 슈탄트는 이제 허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이 미텔슈탄트 이제 히든 챔피언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텔슈탄트, 히든 챔피언 이런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 첫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의 그 기업 문화들이 또 일정 정도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못 만들어 준 거죠.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5번째 시간으로 넥스트 코리아의 저자 김태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어떠셨습니까? 세바클,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진짜 미래를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누구 바꿔내느냐, 우리가 리더와 함께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독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국민 독일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그야말로 우리 위대한 이 국민들과 더불어 강함한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됩니다. 창조적 파괴를 하면 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때 그 나라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안철수 대표님을 포함한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바뀌어가는 그런 하나의 오늘 진원지가, 허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 국민들과 여러 가지로 교류를 하면서 느낀 점이 3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독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후세대, 지금 청년 세대들이 살아갈 때도 지금 세대들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후대에게 그런 훼손된 환경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또 국가가 부채를 늘리면 그 부채는 우리 미래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굉장히 부도덕한 짓이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로 국민들부터 정치 지도자까지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짜 뉴스에 대한 벌금을 매기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비록 다른 나라 국민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한 단계 더 미래 클래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 아닌가 싶은 것이 독일에서 살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세바클 안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